독서 14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71쪽 펴시면 되고요. 계속 이제 문맥적 의미 추론하는 거 보고 있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기억과 니은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단 기억하고 니은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죠. 우리 이 문단의 둘째 줄부터 셋째 줄에 걸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하나가 언어 기호로서의 언어인데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언어 활동, 그 다음에 즉 담화로서의 언어이다. 지금 보니까 언어 기호로서의 언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특정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요. 누구나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형식, 즉 모두가 그렇게 사용하자라고 약속된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언어 표현은 후자, 즉 니은, 담화로서의 언어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현실적인 언어 활동으로서 그리고 음성이나 문자로 실현된 거. 그러면 우리가 기억과 니은을 일반화해 보면요. 기억은 모두가 그렇게 사용하자고 약속된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활동으로 실현된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보시면요. 그죠?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이라는 것은 악보라는 거. 말 그대로 일단은 뭐 사람마다 실제 연주는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거기에 따라서 연주하자라고 약속된 형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주자의 실제 연주는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실현된 거 되겠죠. 그래서 얘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다만 1번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건축 재료라는 건 재료이자 일단 집을 만드는 집을 이루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기억의 언어 기호로서의 언어라는 것은 누구나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형식인데 건축 재료를 하나의 형식으로 본다 할지라도요. 이 건축 재료 자체가 모두가 집을 지을 때 약속된 재료를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기억, 니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2차 예시문제 있던 거고요. 일단 문맥상 가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죠. 가가 이제 우리 3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발성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해서 여러 소리를 내는데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쉽게 만들어 낸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 소리와 이 소리가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면 인간의 발성기관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는 성대, 후두, 혀, 입술, 입천장을 아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소리는 뭡니까? 이런 발음기관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침팬지는 이만큼 정확하게 통제를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지금 디귿이나 가의 소리는요. 침팬지가 낼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한 차이는 인두의 길이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죠? 그래서 다른 동물의 리을까지 보죠. 인두에 비해서 과도하게 긴 인간의 인두는 공명상자 기능을 해서 세밀하게 통제되는 소리. 그러면 디귿의 소리나 가의 소리나 뭡니까? 예, 인간이 발음기관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고요. 역시 리을의 소리도 인간이 세밀하게 통제해서 내는 소리니까 역시 가의 소리와 맥락이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바로 보시면 기억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침팬지는 고통, 괴로움,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각기다른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요건 동물의 소리, 침팬지의 소리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한다는 것을 단어에 대해 소리 낸다는 의미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소리는 침팬지가 불가능한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인간만의 소리가 되는 거네요. 따라서 여기 보면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인간만의 발성기관이 통제돼서 발성기관을 통제해서 내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침팬지의 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침팬지 같은 동물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기억과는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일단 상대적으로 오답으로 많이 택했을 만한 게 2번이기는 한데요. 일단 니은 뒤쪽에 보면 이 소리로 보게 되면 침팬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니은은요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소리로 보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네, 8번 한번 보시면요. 그죠?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짝지은 거 빨리 점검해야 되죠. 일단 기억부터 나와 있는 거 보면 앞문장부터 봐야 되죠.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자, 그러면 전자는 뭐예요?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억은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전체가 되는 거고요. 전자 중 일부를 후자. 그러면 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문학이죠. 그죠? 앞에 남아있는 문장 보면. 다만 이때 국문학은 뭐예요?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중 일부가 주변부에 있는 국문학이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한문 문학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죠? 전자 중 일부를 후자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것. 그래서 그죠? 이때 국문학은 주변부에 한문 문학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국문학을 지칭할 때에는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으로 구별하게 됐고요. 작품에 사용된 문자의 범주에 따라 전자는 순국문학. 그죠? 그 다음에 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준국문학이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취하더라도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을 구분하는 데에는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국문으로 된 것은 전자 뭡니까? 일단 순국문학이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것은 후자 뭐예요? 준국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요. 뭐하고 뭐는요. 그죠? 일단 보면 디귿하고 미음이 순국문학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하고 비읍이 뭐가 되는 겁니까? 준국문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역 같은 경우는 한문문학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준국문학이 포함된 한문문학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국문학은요. 국문학이라는 범주에서 뭡니까? 한문문학 일부가 포함된 국문학이기 때문에 이 디귿 리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찾는다면 디귿 미음, 리을 비읍 이렇게 잡아야 될 거고요. 일단 디귿 미음의 짝이 보이네요. 4번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2번하고 3번에 이건 뭐 제가 아직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니은 리을이나 니은 비읍을 연결하게 되면 니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문학인데 얘는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니은 자체를 비읍,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준국문학과 똑같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체를 리을이라는 거, 그죠? 뭐 리을하고 비읍이 둘 다 준국문학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얘기하는 국문학은요, 순국문학과 준국문학 전체가 포함되는 거지 준국문학이나 순국문학만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과 맥락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9번 한번 가보죠. 좀 옛날 문제기는 하고요. 정말 옛날 문제죠. 국회적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문맥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가 기존 공무원 시험에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그죠? 의미 있는 유의미한 문제 이렇게 옛날 거를 좀 끌어다 썼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역, 미음 중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단어들 자체는요. 일단 니은하고 디귿의 수용하고 인정은 되게 비슷한데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그가 죽은 지 거의 1세기가 지나도록 소수의 전향자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면 기존 이론 말고 이 기억의 전향자는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뉴턴의 연구는 프른키피아의 출간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특히 대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밑줄 친 부분 잘 보세요. 어디까지? 뉴턴의 연구를 수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뉴턴의 연구를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 인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프리스틀리는 산소 이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켈빈 역시 전자기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러면 기존 이론에 얽매여서 새로운 이론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밑줄은 인정까지만 쳐져 있으니까 뭡니까? 역시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인 것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쪽 보시면요. 여기 보면 다윈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죠. 자, 오랜 세월 동안 나의 견해와 정반대의 관점에서 보아왔던 다수의 사실들로 머릿속이 꽉 채워진 노련한 자연학자들이 이것을 믿어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기대라는 것은요. 이미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라 받아들일 거라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앞에서 전향자 수용 인정은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인 것 자체고요. 이때 기대는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 소망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의 승리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잡고 나면 승리 자체도요. 새로운 이론이 자리 잡은 거니까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인 상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것을 이미 받아들인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거라고 소망하고 바라는 거냐 이 정도에서 여기서는 문맥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다소 까다롭기는 한데요. 4번이 정답이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여기서는 1번인데 전향자라는 게 이 다른 맥락과 다르게 좀 단어의 사전적인 뜻 자체가 좀 이질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맥락상 이 전향자도요. 새로운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와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한번 가보죠. 문맥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지는 않아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도 자, 한번 보죠. 밑줄지 내용이 함축하는 의미와 거리가 먼 거. 우리 왜 이미 1차 예시문제에서 이육사의 광야에 대한 문학 비평문이 독서 제시문 형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비평문 같은 것도요. 우리 독서 영역에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보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온달 이야기를 만남의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보고 싶다. 이게 밑줄이고. 그럼 보세요. 만난다는 부조리.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만난다는 신비함 해가지고요. 부조리한 만남, 신비한 만남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온달 이야기의 만남이죠. 그 다음에 만남을 모두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만난다는 부조리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만나는 거니까 이런 만남 뭐예요? 부조리한 만남이라는 것은 계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남을 모두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 계산되지 않은 만남이 온달의 만남이고요. 그러면 계산한 만남 자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조리하고는 만난다는 부조리 선택하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온달 이야기의 만남과 반대되는 거고 계산되지 않은 만남이 온달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만남은 기계적인 거. 기계적인 것은 계산적인 것과 유사한 개념이죠. 그래서 기계적인 거 설명이 쉽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것일수록 자연스럽다. 엔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만남과 일상적인 만남은 같은 맥락이 있고요. 기계적인 만남 자체가 계산적인 만남과 통하기 때문에 온달 만남과는 반대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은 살다 보면 특이한 만남을 몇 번 겪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온달의 만남과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그러나라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만남은 온달의 만남이 되겠죠. 자, 사람과의 만남, 시대와의 만남, 사상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만나 있는 상태다. 새로운 환경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만나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 이런 게 신비함하고 통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을 인간의 근본적 경험의 한 원형으로 보자는 것이 이 작품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느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 역시 온달 이야기에 나타난 만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축하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뭐예요? 2번이죠. 온달의 만남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맥락 봤을 때 그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뭡니까? 부조리하다거나 그죠? 계산되지 않은 것과 반대 측면, 계산되지 않은 것과 반대 측면이기 때문에 온달이 지닌 온달 이야기가 보여주는 만남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서 신비함이나 놀라움 같은 거 그죠? 여기 어디 있어요? 신비함, 놀라움 나오고요. 인간의 근본적 경험의 원형이라는 것도 온달의 만남과 통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요. 온달의 만남은 계산하지 않은 만남이다. 그죠? 그래서 부조리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산한 만남 자체가 온달의 만남과 반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하지 않은 만남, 그죠? 이런 것은 온달의 만남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린 거죠. 그죠? 계산된 만남이라 그러면 이 온달의 만남과 거리가 먼 거겠지만 계산하지 않은 만남이 즉 뭡니까? 선택하지 않은 만남, 그 다음에 부조리한 만남과 통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온달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 볼게요. 뭐 억지로 제가 빠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14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빈칸 추론 이 부분 15강에서 좀 절반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